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상제건설 급락 나오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간 절대로 신규 진입이나 물타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타기는 밑에서 들어가서 급등 나올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현재 이 상제건설은 돈축제죠. 돈축제. 자, 돈벼락 맞았습니다. 왜? 유상증자 가액 자체가 확정 발행가액이 올라가면서 원래는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120억, 그죠? 뭐 정확하게는 200억 정도 자금 조달을 주당 5천원을 받으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자금 조달 규모가 얼마예요? 바로 830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상지건설은 유상증자에 만약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830억이 회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돈축제죠. 그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청약을 해줘야 결과적으로 830억이 상지건설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유상증자를 참여시킬 것이냐라는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뭐 채무상환자금까지는 900억이죠. 900억을 이제 조달을 받는데 자, 우리가 증자 전 주식 수가 630만 주고요. 그 다음에 증자 후 주식이 400만 주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구주주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3월 13일 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이 4월 28일과 29일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월 13일이라 언제죠? 이 전에 산 사람들이요. 과연 이 사람들 평단가가 적어도 10,000원일 텐데 2만원에 지금 청약을 하겠습니까? 22,000원에? 안 하죠. 청약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청약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청약을 하겠냐? 누가 청약을 하겠어요? 구주주 관련돼서 청약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빈 청약권을 이제 일반 공모로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청약이 400만 주를 구주주에게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청약을 안 해. 한 20만 주만 청약이 됐어. 380만 주는 뭐로 넘어와요? 바로 일반 공모로 청약이 넘어옵니다. 일반 공모. 자, 그럼 일반 공모는 언제예요? 5월 7일에서 5월 8일입니다. 만약에 구주주 청약이 5% 또는 10% 미만이다라고 했을 땐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구주주 청약이 안 됐을 때 주가가 오히려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왜? 이거 증자가 안 되면 주식이 안 나오잖아.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호재로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시장에서 보는 호재는 세력들이 만드는 거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려야 되는 건 구주주 청약일, 즉 29일입니다. 이날 제가 봤을 때는 저점 찍고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일반 공모로 청약권이 넘어갔을 때 주당 22,000원입니다. 그죠? 22,800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청약할까요? 넘어가도 청약 안 하죠. 그럼 언제 청약할까요? 언제? 주가가 35,000원 정도 찍으면 사람들 청약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22,850원에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주가가 예를 들어 35,0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주가를 올려주면 사람들이 청약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뭐냐면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때 돈벼락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제가 잡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셔야겠죠. 기다리고 뭐 해야 돼요? 급락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을 낮춘 이후에 반등을 노려서 비중을 축소하고 그 다음 반등 이후 평단가 위로 올라가는 구간의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평단이 33,000원이다 라고 하면 지금 자리 뭐 해야 돼요? 섣부르게 물 타면 절대 안 되죠. 기다려야 돼요. 더 빠지는 거 그대로 다 밑에서 물 타서 평단가 2만원 중반 맞춰 놓은 다음에 급등하면 어떻게? 3만원 구간에 수익 챙기고 나오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제건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나 있다라고 하면 절대 함부로 물 타지 마시고요.
현 구간 제대로 된 타점 잡으시길 바랍니다. 요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한번 잡아 드릴 건데 같이 타점 잡으실 분들 또는 상지건설 물려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상지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상지건설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리고 있었죠. 쭉쭉쭉쭉 브리핑을 드리고 있었고 이 반등에 대한 타이밍까지 여러분들한테 또 잡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대응에 대한 관점 같이 좀 잡아갔으면 좋겠고 상지건설 주가 계속해서 밀리지만 하지 않아요. 왜? 830억 즉 90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선 주가를 내려가다가 급등을 시켜야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은 청약에 참여할 거기 때문에 구주주 권리가 있던 사람들은 청약을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 일반 공모로 돌아가게 됐을 때 주가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청약을 할 겁니다. 그럼 회사는 900억이라는 돈을 꿀꺽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 다 짜놨으니까 위쪽 번호 010 920 6329 상지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 절대 물타지 마시고 타이밍 기다리세요. 타이밍 무조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타이밍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타이밍 같이 잡고 대응 한번 해봅시다. 자, 위에 번호 010 9201 자, 6329로 여러분들은요 상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위에 번호 010 9201 6329 상지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꼭 상지 남기셔서 대응 잘 하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같이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추가적인 부분들 우리가 2022년도에 이때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나왔었죠. 이때 내렸던 정책으로 해서 7배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빠졌어요. 자, 우리가 6월 3일까지 이제 대선 시즌인데 25년도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입김만 불면 다 급등해요. 뭐 AI 관련주 몇 배? 뭐 6배씩 폭등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AI 관련주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책주의 순환이 있을 거란 말이야. 정책주의 순환. 그러면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는 정책주가 급등이 나오겠죠. 그런데 2022년도에 이 언급했던 메인 정책을 25년도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7배 올라갔다가 빠진 종목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입김 부는 순간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변동성 위로 세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정말 5배, 6배 가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제가 대선 관련주로 넣어놨으니까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은 상지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하시고 추가적으로 대선 관련주까지 받아가세요. 이 대선 정책주는 또 뭐냐면은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01년당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을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